이번 아이폰 16이 다들 사지 말란 얘기만 하길래 제가 샀습니다. 실제로 며칠 써봐야지만 알 수 있는 장단점들 다 알려드릴게요. 견디고 뛰다 보면이 아니라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이 아이폰 16e 제가 쿠팡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사실 지난번 아이폰 16e 소식 영상에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와, 저런 걸 누가 사냐, 저걸 진짜 사면 정말 그건 개호구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저도 좀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살까 말까 고민되는 거나 남들이 잘 안 사는 거 사가지고 이리저리 써보고 리뷰해보고 이러는 게 저 같은 테크 크리에이터들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질러 버렸습니다. 지금 바로 뜯어서 보여드리고 실사용 리뷰까지 쭉 이어가 볼게요. 그렇게 기대가 되진 않지만 오히려 저는 디자인은 진짜 더 예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일단 화이트 색상인데요.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아이폰은 거의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16기가 아이폰 14 폼팩터를 재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4 때랑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물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진짜 뒷면이 좀 매트한 질감이고 진짜 노란기 하나도 없는 완전 그 우유 흰색 있잖아요. 엄청 예쁜데요? 제가 예전에 아이폰 SE 3세대도 실물 구매해서 리뷰해드렸었는데 그때 화이트랑은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화이트 아이폰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왜 그런지 알겠다. 너무 예쁜데요? 와, 근데 일단 첫인상 베젤이 뭔가 굉장히 넓다. 지금 16% 쓰다가 봐서 그런지 베젤이 특히 뭔가 되게 넓은 느낌? 그 주사율 역체감이 좀 있긴 하네요. 이게 확실히 지금까지 제가 이거 베젤 차이 뭐야? 대박이다. 블랙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엄청 예뻐요. 화이트는 좀 사실 예쁠 거 이미 예상을 했는데 블랙은 예쁠 거라는 예상을 솔직히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매트 블랙이 진짜 고급스럽긴 하네요. 디자인은 진짜 저렴이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약간 지문이 잘 보이는 것 같음. 이거 봐. 와, 근데 너무 멋있어, 색깔이. 일단 반면에 화이트는 지문 전혀 안 보이죠?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리자면 키노트 초대장에도 사용된 이 배경화면,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기본 설정이 아닌데 설정, 배경화면, 새로운 배경화면 추가에 내리시면 모음 부분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써보세요. 다른 아이폰엔 없고 16E에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화이트 제품으로 한번 실사용을 해보고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용해보고 돌아왔는데요. 일단 하루 정도 사용하면서 제일 크게 체감한 건 무게였어요. 이 아이폰 16E는 기존 16 일반 모델보다는 3g 정도 가벼워요. 아이폰 12 시리즈 이후로 나온 모델들 중에 13 미니를 제외하면 가장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중에서는 몇 년 만에 나온 가장 가벼운 모델인 거죠. 그래서 손목 부담도 확실히 적고 한 손으로 조작하기도 훨씬 편했어요. 저는 아이폰 중에서도 이 16 프로를 실사용하고 있었는데 무게가 가벼워진 게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갤럭시에서는 지금 제가 갤럭시 S25 이 베이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이렇게 울트라나 프로 같은 완전 하이엔드 모델을 벗어나서 가벼운 모델들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가벼운 게 좋긴 좋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에서 다른 것보다 진짜 아쉬웠던 건 인물 사진 모드가 꼭 인물을 잡을 때만 작동한다는 거였는데요. 저는 평소에 인물 사진 모드를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대부분의 이런 감성샷들도 각 스마트폰에 있는 인물 사진 모드로 찍은 거란 말이죠. 아무래도 일반 사진 모드로 찍는 것보다 확실히 심도 표현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음식도 물건도 인물 사진 모드로 찍으면 이렇게 배경을 흐리게 처리해주면서 피사체를 더 감각적으로 담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 말고는 인물 사진 모드를 활용한 감각적인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으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시네마틱 모드로 찍으면 배경을 자연스럽게 흐리게 만들어주면서 훨씬 감각적으로 찍을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뒷배경을 자연스럽게 날려주니까 이후에 편집으로 굳이 블러 처리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배경을 흐릿하게 처리해서 찍을 수 있는데 이 기능도 빠졌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폰 16이 카메라에 센서 시프트 대신 일반 OIS가 적용됐다고 해서 밖에서 냅다 달려봤는데요. 달리면서 영상 찍으면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후면 카메라도 달리면서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어 보였는데
이 두 영상의 우측 위쪽을 봐주시면 차이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센서 시프트의 흔들림 보정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지 않아서 흔들림 보정도 좀 약하고 액션 모드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메인 카메라 사진도 확인해 봤는데요. 4,800만 화소라서 그런지 1배, 2배 줌 영역에서는 아이폰 16이랑 의외로 또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더라고요. 다만 중요한 건 저조도였습니다. 저조도로 가면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사진 스타일도 예전 스타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16 라인업이 나오면서 새로운 사진 스타일을 강조했었는데 이 사진 스타일이 16E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뭔가 이런 사진 스타일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만큼은 그래도 아이폰 16 시리즈랑 최대한 맞춰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다른 시리즈로 살짝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폰 16이 쓰면서 좀 가장 놀랐던 부분 중 하나는 스피커가 의외로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예 관심도 없었고 기대도 안 했던 부분인데 아이폰 16 일반이랑 비교를 하면 그냥 똑같은 수준이었고 16 프로랑 비교를 해도 프로가 조금 더 소리가 풍성하다는 것 외에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갤럭시 S25 일반 모델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켜고 비교를 해봤는데 갤럭시 S25는 약간 고음부에서 날카로운 소리, 찌르는 소리 같은 게 좀 나가지고 볼륨을 너무 높이면은 살짝 듣기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아이폰 16E는 고음부에서도 소리가 컸을 때도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스피커는 원가 절감 안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체감이 큰 건 노치와 베젤입니다. 이거는 사실 디자인의 일부기는 한데 베젤이 너무 넓어요. 그래도 쓰다 보니까 이 베젤이 넓은 게 적응이 되긴 하는데요. 이 핸드폰 위쪽, 이마 쪽 디자인은 은근 취향이 갈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화면에서 덜 거슬리는 이 갤럭시의 펀치홀 디자인이 가장 나은 것 같고 아이폰 중에서는 노치보다는 그래도 좀 활용도가 있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색감이나 해상도, 명암비 같은 건 스펙에서도 동일한 만큼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화질 설정을 둘 다 똑같이 2160p로 맞추고 밝기 최대로 하고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또 최대 밝기는 16 일반과 16E가 스펙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일반 최대 밝기는 200니트 정도 차이가 나고 HDR 최대 밝기는 400니트 차이가 나는데 실내 환경에서는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였어요. 야외에서도 엄청 밝은 날 진짜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보는 거 아니고서는 큰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가장 큰 아쉬움, 역대급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싶었던 아쉬운 점은 맥세이프가 빠졌다는 거죠. 이런 맥세이프 삼각대 같은 거 있잖아요. 셀카봉 같은 거 이런 거 연결할 때도 다른 모델은 그냥 이렇게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16E는 꼭 케이스를 껴서 써야 되잖아요. 특히나 지금 애플페이가 교통카드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카드 지갑을 뒤에 맥세이프로 붙여서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냥 카드 지갑만 붙여도 됐었는데 이제는 16E를 쓰려면 케이스도 쓰고 카드 지갑도 쓰고 2배로 써야 된다는 거. 거기다가 무선 충전 속도도 너무 느려요. 최대 속도가 7.5W인데요. 이제 아이폰 16 시리즈로 오면서 맥세이프에 30W 이상의 어댑터를 쓰면 25W 무선 충전도 가능하거든요. 진짜 무선 충전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반의 반토막이 남 7.5W 속도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진짜 치투의 시대에 맥세이프도 없는 치원의 습격이라니.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유선 충전 속도는 다른 아이폰 16 시리즈랑 똑같습니다. 20W 이상 규격의 어댑터로 사용할 경우에 30분 동안 충전하면 한 50% 정도까지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난 진짜 유선 충전 위주로 쓸 거다. 그래도 맥세이프 빼는 배터리 사용시간 체감은 꽤 괜찮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가 좀 넘었는데 이 배터리 사용 그래프를 좀 보시면 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벤치마크도 돌리고 카메라로 찍고 이것저것 앱 계속 다운로드하고 GPT랑 한 30분 이상 대화하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많이 썼는데 그럼에도 한 8시간 동안 60%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는 데는 진짜 무리 없을 것 같고 또 이미 스펙상으로도 아이폰 16 일반보다는 또 배터리 타임이 오히려 더 길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성능도 한번 살펴볼게요. 긱벤치 6로 점수를 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16E에 들어간 A18이 16 일반에 들어간 A18 칩셋보다는 GPU 코어가 하나가 빠졌잖아요. 이 코어 하나가 빠진 게 확실히 점수로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이 점수를 보시면 아이폰 16 일반보다는 약간 낮게 나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정도 점수 차이면 사실 실사용에서 체감하기는 되게 어려운 정도의 작은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자세히 보자면 GPU에서의 차이는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장시간 게임 사용 환경에서 점점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CPU에서의 차이도 같이 보시면은 확실히 이게 장시간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더 차이가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건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이런 사용 환경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AI 점수도 돌려봤는데 이 AI 점수도 보면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사용하는 범주 내에서는 거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결과긴 해요. 그래서 성능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6 라인업에 어느 정도 걸맞는 성능은 맞다. 그래서 이런 좀 고사양 작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애초에 사실 이 모델을 그냥 이미 그 고민조차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좀 더 오래된 모델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나 14, 15랑 비교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성능은 최신 제품은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좀 더 예전 모델에서 넘어오시거나 SE 모델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이 램 용량이 8GB로 늘었다 보니까 단순히 애플 인텔리전스를 돌릴 수 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백그라운드에서 앱들이 강제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핸드폰 사용을 할 때 쾌적하게 연결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예전 모델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 성능 체감을 하시기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16E에 C1이라고 하는 애플의 새로운 칩셋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5G 통신 모뎀인데 기존에는 퀄컴에서 만든 제품을 떼와가지고 쓰다가 이제 애플 실리콘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을 처음으로 넣어본 거예요. 성능이 어느 정도 나느냐, 정말 통신이 빠르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 여러 테스트 결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재밌게 본 영상인데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면서 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가서 영상 한번 보세요. 거기 결과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도심 지역에서 기차역 지나갈 때 퀄컴 칩이 들어간 모델에서 5G 속도가 확 나고 좀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퀄컴 칩보다는 5G 속도가 느릴 수 있다. 그런데 전력 효율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게 프로세서랑 아예 온보드 형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전력의 효율을 더 높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덜 잡아먹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가격이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빠진 기능들도 꽤 있고 실사용했을 때 생각보다 좋은 점들도 있었지만 역시나 굉장히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은 지금 워낙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그것까지 고려했을 때 75만 원 정도가 어땠을까 싶은데, 아니 이 99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 가격이면은 지금 쿠팡에서 찾아보면은 아이패드도 살 수 있는 가격이고, 조금만 더 보태면 갤럭시 S25 플래그십 모델의 일반 모델도 살 수 있고, 그리고 16 일반 모델이랑도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진짜 이 모델을 사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이 진짜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확실히 하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돈 C라고, 그 돈이면 다른 걸 살 텐데, 다른 걸 사면 내가 더 만족스러울 텐데, 내가 더 행복할 텐데, 뭐 이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아이폰 13 미니로 계속 몇 년 버티다가 이번에 SE 4세대 나오면 바꿔야지 하고 있었는데 웬걸 16E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특징이, 나는 막 프로급의 그런 카메라나 이런 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고사양 게임을 하는 친구도 아니고 오히려 가벼운 모델 그리고 예쁜 모델 이걸 찾는 친구여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아이폰 16이 사면은 호구다, 저걸 누가 사냐 이렇게 욕을 하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영상들 올리면서 댓글 반응들을 보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가성비가 안 좋다, 뭐 혹은 너무 비싸게 나왔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으면은 뭔가 다 같이 욕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물건을 사는 이유가 꼭 가성비 좋아서, 그리고 남들이 다 인정하니까, 성능이 무조건 최고여서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게 충분히 있는가, 내 취향에 만족스러운가, 어쩌다가 그냥 내 눈에 띄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자기기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좀 남보다 더 많이 사서 쓰고 하는 입장에선 무작정 그냥 가성비 안 좋으니까 사지 마세요 이거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실사용 후기를 자세하게 들려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 부분이 진짜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 사지 말아야지, 다 단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나한테는 오히려 맞는 모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털어봤습니다. 제 의견을 그래도 정리하자면 정말 예쁘고 가볍고 라이트한 유저였다면 충분히 잘 썼을 제품인데 저는 오히려 스펙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아쉬운 점들을 또 발견하기도 했고 역체감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확실히 가격 대비 아쉬움이 남는 제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디자인 때문에라도 조금 더 써보고 싶기는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